1032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각 평행한, 자, 4개, 평행선 4개가 있고, 평행선 3개가 있고, 평행선 2개가 있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평행선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서 평행사변형 개수와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 꼬리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이런 사다리꼴이나 이런 사다리꼴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때 여기서 수직이 되겠죠. 그죠? 이런 사다리꼴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여기서 직선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도 직선을 2개 선택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평행사변형이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서도 2개를 선택해 버리면 자, 이런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연습했던 건데, 이 평행사변형을 만들 때는 이 평행선에서 몇 개를 선택하고, 여기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2개를 선택하고, 여기서도 2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여기 3개 중에서 자, 이쪽에서 여기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2개를 선택하고 여기 중에서도 2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개수 바로 이 P를 구할 때는 자, 여기가 4개의 선이 있고 여기 3개의 선이 있고 여기에 2개의 선이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이쪽 부분에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은 평행선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또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와 또는 여기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여기 2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죠. 따라서 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만들 수가 있네요. 여기서도 세 선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여기서는 2개 선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는 구역은 여기와 여기와 여기 이렇게 세 구역이니까 세 개로 분류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 컨비네이션 2는 6이 되고요. 3 컨비네이션 2는 3이 되겠네요. 4 컨비네이션 2는 6이 되고 2 컨비네이션 2는 1이 되고 3 컨비네이션 2는 3이 되겠죠. 2 컨비네이션 2는 1이 되어서 18 더하기 6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P의 값, 즉 평행사변형은 몇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27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사다리꼴을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사다리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다리꼴은 일단 평행선이 2개 있어야 되죠. 따라서 자, 평행선을 우리가 여기서 2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선과 이 선을 내가 잡아봤습니다. 자, 그럴 때 사다리꼴을 만들 때는 나머지 2선을 여기에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에서도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여기 선택해 버리면 평행사변형 되니까 여기에서 뭐 하나를 선택해 버린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평행선을 2개 요를 만들었습니다. 2개 선택을 했고
자, 나머지는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했다면 바로 이 부분에 요런 평행 사다리 꼴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요게 평행하면서 그죠? 평행하고 바로 사다리 꼴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므로 이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나머지에서 이쪽이나 이쪽에서 바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Q는 지금 관용하는 평행사변형이 아닌 바로 사다리꼴을 만들 때는 여기 네 개 중에서 맞죠? 요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다면 자 이쪽 부분에서 여기에 이렇게 평행선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평행선을 선택했다면 맞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다면 맞죠? 여기서 하나, 이 세 개 있는 곳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 두 개 있는 곳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즉, 세 개 있는 평행선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요 선을 선택해 볼까요? 요 선을 선택하고 두 개 있는 선에서 요 선을 하나 선택하면 이런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세 개 중에서 하나,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네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지 말고, 네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지 말고, 세 개 있는 평행선에서 두 개를 한번 선택해 봅시다. 자, 여기서 평행선을 두 개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두 개를 선택했을 때, 자, 나머지를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이렇게 선택한다면, 바로 여기에 이런 사다리 꼴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세 군데에서 평행선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한다면 자, 네 개의 평행선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두 개의 평행선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는 오화가 되겠죠. 또는 되겠죠. 분류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되겠나요? 이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개의 평행선을 선택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번에는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선택했다면 이 두 개를 모두 선택했는 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모두 선택했을 때 자, 나머지는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이렇게 선택하면 맞죠? 여기에 바로 뭐가 됩니까? 사다리꼴이 이렇게 나오겠죠. 즉 그렇게 되버리면 그죠? 나머지 네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세 개 중에서 하나 선택했는 곳에서도 사다리꼴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식을 계산해 주면 전체 사다리꼴의 개수를 카운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는 얼마입니까? 6이죠. 3이고 2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3이 되고 4가 되고 2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이 되고 4가 되고 3이 되겠네요. 따라서 36이 되고 따라서 24개가 되고 여기는 12개가 되니까 36, 36이 되어서 전체는 사다리꼴은 몇 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72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묻는 거 Q에서 P를 빼라고 했네요. 따라서 72에서 27을 빼면 바로 4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5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을 앞에서 많이 봤죠? 자, 사다리꼴은 한 평행선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른 평행선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삼각형의 개수는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돼야지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각각 하나씩만 선택하면
바로 삼각형은 만들어지겠죠. 간단하게 24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어요. 자, 1033번입니다. 자, 집합에서는 1, 2, 3부터 10까지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A에서 B로의 함수 F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말은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을 때 A에서 B로의 함수라고 하네요. 자, 이럴 때 함수 이 F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1대1 함수에다가 무엇이죠? 공력과 치역이 같아야 되죠. 자, 따라서 언제나 순서상에 쌍이 다 나와야 되니까, 그죠? 바로 원소가 10개인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A 집합에는 원소 5개, B 집합에도 원소가 5개 나와서 5쌍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근데 F1은 5래요. F1은 5라는 말은 A 집합에는 반드시 1이 있어야 되고 B 집합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5가 있어야지 바로 A 집합이 이렇게 될 것이고 B 집합이 이렇게 된다면 바로 A 집합에서 B 집합으로 가는 함수니까 A에서 B로의 함수니까 1이 5를 쏘게 되겠죠. 따라서 1은 A 집합의 고정이고 5는 B 집합의 고정입니다. 그리고 합집합은 전체 S집합죠. A 집합과 B 집합에는 1부터 10까지 원소가 다 있어야 되면서 맞죠?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여기와 여기는 같은 원소가 없죠. 그러면은 전체가 합집합이 전체가 되기 때문에 자 전체가 몇 개씩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5개씩 들어가야 되겠죠.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원소가 4개가 더 들어와야 되고 여기도 원소가 4개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집합이 전체 집합 S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집합은 동집합. 자, 그러면 자 1하고 5는 집합 A, B로 딱 결정이 났죠. 그러면 남는 것이 뭐죠? 2, 3, 4, 6, 7, 8, 9, 10이죠. 그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4개의 원소가 들어가고 여기에 4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그러면 A 집합에 들어갈 원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몇 개를 4개를 선택하여 8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여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4개 선택한 것을 뭐라고 해볼까요? 4개 선택한 것을 만약에 3, 6, 9, 10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 4개 선택한 것을 3, 6, 9, 10을 A 집합에 넣는다면 나머지 2, 4, 7, 8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B 집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2, 4, 7, 8은 B 집합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이 8개 중에서 4개만 선택해서 A 집합에 넣어버리면 알겠습니까? 넣어버리면 바로 A 집합과 B 집합이 딱 구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자, 또는 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8 컨비네이션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일단 이 여덟 개를 몇 개로? 일단 4개, 4개로 분류한 후에 분류를 하면 1조, 2조, 조를 2개 편성했죠. 조가 2개 편성이 됐으니까 이 조를 A 집합에 넣을래, B 집합에 넣을래. 아니면 B 집합에 넣을지 A 집합에 넣을지 바로 뭐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분배를 해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8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고 남은 4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데 4가 같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누어 주는 게 바로 분류가 되죠. 그 자체를 이렇게 돼버리면 그 중에 하나가 3, 6, 9, 10, 2, 4, 7, 8. 예를 들어서 3, 6, 9, 10과 3, 6, 9, 10과 또 2, 4, 7, 8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A 집합에 갈지 B 집합에 갈지 판단해야 되니까 분배를 하면 이 팩토리얼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나머지는 갈 수밖에 없겠죠. 3, 6, 9, 10을 여기 넣으면 2, 4, 7, 8을 여기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생각하는 거고 얘는 분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분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약분이 되고 4 컨비네이션 4는 얼마예요? 1이죠. 따라서 8 컨비네이션 4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이 원소 8개를 가지고 A 집합, B 집합으로 뭐입니까? 분류했죠.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1대1 대응으로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3한테 물어보겠죠. 3한테 물어보면 어디 갈래 하면 3은 5로 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으니까 2, 4, 7, 8 대기 중에 한 군데를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3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다? 자, 4를 갔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3이 갈 수 있는 게 4가지. 그럼 6은 어떻게 됩니까? 5, 4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9는 5, 4, 7을 제외한 나머지 2, 8, 2개 중에서 하나를 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10은 어떻게 됩니까? 8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10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다?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바로 1대1 대응일 때는 바로 원소 4개를 원소 4개의 1대1 대응을 하면 바로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 컨비네이션 4는 8, 7, 6, 5에서 8, 7, 6, 5에서 바로 4, 3, 2, 1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4, 2, 8이 되고 3과 6을 약분하면 2가 되니까 2, 5, 10이 되니까 70이죠. 소리. 70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 70까지가 있고 여기는 다시 24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70 곱하기 4 팩토리얼이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0을 붙이고 7, 4, 28, 2 올라가고 7이 14니까 2를 더해서 1680까지의 함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요거와 8 컨비네이션 4가 다른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대로 여기 집합에 넣으면 되니까 8개 중에서 4개만 선택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1034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주머니에 자, 빨간 공이 지금 몇 개 있다? 빨간 공이 4개 있어요. 빨간 공이 몇 개 있다? 4개가 있고 자, 또 파란 공이 자, 파란 공이 몇 개가 있대요? 파란 공이 지금 5개를 넣는 방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단 같은 색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공은 똑같은 공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빨간 공은 모든 주머니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넣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머니가 어떻게 A 주머니가 있고 A 주머니가 있고 B 주머니가 있고 C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주머니가 있는데 자, 이 빨간 공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주머니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넣어야 되니까 꼭 하나씩은 넣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모든 주머니의 공은 반드시 몇 개야?
4개야. 그러니까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공은 몇 개까지다? 4개까지가 공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빨간 공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빨간 공 4개를 이 주머니에 넣는 방법은 자, 2개 넣고 1개 넣고 1개 넣는 방법. 맞죠? 또 하나 넣고 2개 넣고 하나 넣는 방법. 또 하나 넣고 하나 넣고 2개 넣는 방법. 어때요? 다르죠? 얘가 A 주머니에 2개, B 주머니에 2개, C 주머니에 2개가 왔으니까 서로 다른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빨간 곡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3가지가 되겠죠. 빨간 곡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파란 곡을 넣어야 되니까 아직 2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에서 요 한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란 공을 넣어야 되는데, 자, 파란 공을 넣을 때는 얘가 5개이기 때문에 이 5개를 가지고 이 3개로 분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파란 공은 이 주머니 어떤 C라는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빨간 공만 적어도 1개 이상을 넣어라 했지 파란 공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나요? 이 파란 공 5개를 가지고, 자, 이 파란 공 5개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세 형태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세 형태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죠? 분류를 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5개가, 그죠? 이 5개가 집어넣을 때 이게 4개 이하니까, 그죠? 4개 이하니까 여기는 이제 최대 몇 개가 들어옵니까? 2개가 들어오죠. 최대 2개가 들어올 수 있고, 여기는 최대 몇 개? 3개. 여기는 최대 몇 개? 3개까지 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덧셈할 때 3부터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3이다. 3이다. 그러면 남았는 게 2개니까. 맞아요. 3, 2, 0으로 분류해도 5개가 되겠죠. 왜냐? 파란 공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다 하면은 3, 1, 1로 어떻게 분류를 해도 되겠죠. 그래도 일단 5가 되겠네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얘가 2가 되면 2, 2, 1로 이렇게 분류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이 5를 3 이하의 숫자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분류하는 방법이 없죠. 따라서 이 5라는 공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몇 가지가 된다? 요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파란 공을 분류했는가지를 분류했으니까 바로 이거는 합의 법칙이 되겠죠. 그죠?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요 빨간 공을 대입하는 거와 빨간 공을 넣는 경우의 수 3가지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잘 보세요. 이때 보세요. 요 첫 번째부터 구해봅시다. 여기에 3개의 공은요. 여기에 3개의 공을 넣겠다는 말인데 이 3개의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는 들어갑니까? 여기는 절대로 못 들어가죠. 그죠? 맞죠? 여기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왜? 여기에 3개를 넣어버리면 5개가 되버리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이 3개의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 B 주문이나 C 주문이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3개의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3개의 공이 여기 왔다고 가정합시다. 일이 끝나지 않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2개와 연계는 어때요? 여기에 2개 연계, 2개가 오고 연계가 와도 되고, 연계가 와고 2개가 와도 어때요? 전체 4개, 4개, 3개가 되어서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얘는 몇 가지 또 2가지가 되어서, 맞죠? 결론적으로 이 경우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번에는 자, 이런 경우도 얘가 3이잖아요.
얘가 3은 절대로 여기 못 온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여기 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서 이 3이랑 이 파란 공색에는 여기나 여기가 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두 가지가 되는데 자 나머지는 하나하나죠. 하나하나면 여기 하나 올 수 있고 여기 하나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보면 여러분들 공이 어때요? 똑같은 공이죠.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파란 공이 여기 오나 여기 하나 오나 여기 하나 오나 여기 하나 오나 여기 하나 오나 이 경우는 어떤 경우? 같은 경우죠. 만약에 얘가 파란 공 구별한다면 이런 경우 서로 다른 공이니까 다르겠지만 지금은 몇 가지? 요 1, 2를 대입한 것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왜냐하면 공은 같은 색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공에는 이공 하나 넣는 거나 여기에 하나 파란 공을 넣는 거랑 같은 경우로 봐야 되니까 1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은 두 개, 한 개가 되겠죠. 두 개, 한 개입니다. 그러면 두 개, 한 개는 한번 보세요. 두 개, 한 개일 때는 여기도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한 개가 들어오면 네 개, 네 개, 두 개가 되어서 상관없죠. 아니면 두 개, 한 개, 두 개가 들어도 상관없죠. 또 하나, 두 개가 들어도 어때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까?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따라서 얘는 몇 가지다?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파란 공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와 두 가지와 세 가지를 분리했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3 곱하기 바로 얼마 됩니까? 9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27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는 공을 같은 색의 공은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 일의 의미를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를 공의 위치를 바꾸어 보세요. 바꾸어 본다고 해도 공은 구별하지 않으니까 바로 두 개. 이 문제는 바로 개수만 뭐 하면 됩니까? 개수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왜? 공이 똑같은 공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서로 구별하지 않으니까 개수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35번입니다. 교내 수학 경시 대회에 A반 학생은 3명, B반 학생은 2명, C반 학생은 1명이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자, 토탈 6명이 참가했네요. 자, 그림과 같이 분단이 두 분단이 있죠. 두 분단에 세 줄이 있습니다. 세 줄의 좌석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 6명의 자리를 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먼저 같은 줄의 바로 옆에 같은 반 학생이 앉지 않도록 배정한다. 자, 같은 줄이면 이 줄이겠죠. 같은 줄에 같은 반 같은 줄에 바로 옆에 같은 반 학생이 앉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A반 학생이 앉고 여기도 A반 학생이 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여기는 B반이나 C반 학생이 와야 된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같은 분단의 바로 앞뒤에 같은 분단의 바로 앞뒤에는 또 같은 반 학생이 앉지 않기 때문에 A반의 학생이 여기에 또 A반의 학생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여기 안 되고 반드시 A반 학생은 여기 와야 되겠죠. 서로 다르게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A반 학생은 못 오고 A반 학생은 여기 와야 되겠죠. 서로 다르게 와야 됩니다. 즉 지그재그로 와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같은 반 학생은 출석 번호가
작을수록 교탁에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 아, 그러면 학생의 번호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번호가 빠른 학생이 작은 번호가 앞에 오고 큰 번호가 뒤로 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A반 학생 3명을 이렇게 정합시다. A반의 1번 학생, A반의 2번 학생, A반의 3번 학생. B반은 2명이니까 B반의 1번 학생, B반의 2번 학생으로 정하면 되겠죠. 이게 1, 2, 3이 바로 출석 번호가 되겠습니다. C반은 1명이니까 그냥 C반은 번호가 1번이라고 정해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잘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A반의 학생이 어때요? 가장 많죠? 자, C반은 1명입니다. 그죠? B반은 2명이에요. 그러면 이 A반 학생들은 이 당연하게 첫째 줄에 2명이 앉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A반 학생이 앉으려면 어떻게 앉아야 됩니까? 각 줄에 1명씩 앉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많은 이 학생부터 고민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반 학생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 옆에는 같은 반 친구가 못 앉고 뒤에도 같은 반 친구가 못 앉기 때문에 바로 A반은 이렇게 하나의 종류로 앉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A반 학생은 또 어떻게 앉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앉아도 되겠죠. 이렇게 앉아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앉는데 출석번호가 작을수록 교탁에 가깝게 앉기 때문에 바로 1번이 앉고 2번이 3번이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앉아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여기는 1번 학생, 여기는 2번 학생, 여기는 3번 학생이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A반 학생이 앉을 수 있는 경우는요, 이 순서 위치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죠? 1번, 2번, 3번 위치가 바뀌지 않고 반드시 앞에는 1번이 앉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초록색 경우와 이 분홍색 경우 몇 가지다? 2가지밖에 없겠습니다. 맞나요? 위치를 바꾸면 안 되니까, 그죠? 2가지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 공부해 보면 되니까, 그죠? 생각해 보면 되니까, 이제 A반 학생은 다 끝났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B반과 C반을 앉을 때는 여러분들, B반은 2명이고 C반이 1명이니까, 여러분 C반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C반. 왜? 1명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C반의 학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좌우나 앞뒤나 상관이 없겠죠. 그럼 C1번이 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는 건 C1번이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3가지예요. 곱하기 3가지 맞습니까? 맞나요? 근데 B는 어떻게 돼요? B반 학생은 C1번이 여기 온다면 B반 학생은 이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딱 고정이 되겠네요. 왜? 앞줄에 작은 번호가 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C반 학생이 여기 온다면 B반 친구들은 이렇게밖에 올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이번에는 C반 학생이 제일 뒤에 온다면 B반 학생은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C반 학생의 위치가 결정이 되면 B반 학생은 어때요? 당연하게 앞에는 1번, 뒤에가 2번이 와야 되니까 B반 학생이 올 수 있는 위치는 한 가지밖에 없죠. 위치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가지다? 6가지 정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문제는 좀 많은 것 같고 그림도 있으니까 좀 힘들겠지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 2가 바로 뭡니까? A반 친구들이 앉을 거. 자, A반을 먼저 했는 이유는 A반이 3명이니까, 그죠? 이 A반을 먼저 결정했고, 요 3은 바로 C반 친구가 올 수 있는 거고, 요 1은 바로 뭡니까? B반 친구가 올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왜 B반 대신 C반을 먼저 합니까? 자, 보세요.
B반을 먼저 해도 똑같아요. B반을 먼저 해도 B반 친구는 자, 요렇게 한 가지가 될 수가 있죠. 또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또 한 가지가 될 수가 있죠. 요렇게 한 가지가 될 수가 있죠. 또 요렇게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반을 먼저 앉혀도 세 가지 경우가 나오면 C반 친구는 한 자리 남은 곳에 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B반을 먼저 앉히나 C반을 먼저 앉히나 똑같은데 C반을 선생님이 먼저 생각하는 이유는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생각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방법의 수가 6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모의고사 문제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36번 문제입니다. 바로 이 책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죠? 한번 잘 풀어봅시다. 자, 밑면이 정오각형인 오각기둥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오각기둥이니까 꼭지점은 10개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임의로 몇 개를 선택하여 3개를 택합니다. 3개를 택하여 삼각형을 만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렇게 여러분들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또 요렇게 해도 삼각형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자, 아니면 여러분들 위에 2개의 꼭지점을 잡고 아래에 하나의 점을 잡아도 밑면에 하나 잡아도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또 예를 들어서 자, 이 AE와 C를 해도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더 읽어보면 이 삼각형의 어떤 변도 오각기둥의 모서리가 아닌 경우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요 파란색을 보세요. 파란색. 파란 삼각형을 보면 요 변이요. 요 하나의 변 중에서 요 변, 이 변 있잖아요. 이 변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 오각기둥에 바로 뭐가 된다? 모서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런 파란 삼각형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노란 거는 되나요? 모서리가 아니죠, 그죠? 자, 변이 모서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EFI도 어떻습니까? 변이 모서리가 아니죠. 자, 빨간 거 DFH도 모서리가 아니죠. 이 모서리란 바로 여기 있는 A, B, B, C, C, D, D, E, E, A, 또 AF, FC, GH, 뭐 BG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면에 있는 어떤 모서리는 바로 꼭지점 2개를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는데, 자, 다시 한번 지어보시고. 그러니까 방금도 해봤지만, 이런 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안 된단 말이겠죠. 왜? ED 변이 바로 이 오각기둥의 모서리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럼 되는 거는 어떤 경우? 되는 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 원은 되나요?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면 B부터 해서 B, F, H 얘도 어때요? 되는 거죠. 여러 개를 그려보면 여러분들 어떤 성질을 알 수가 있느냐면요. 이 윗면에서 만약에 2개를 잡았잖아요. 2개를 잡으면 반드시 하나의 면은 아랫면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면에 이 오각형에서 2개의 꼭지점을 잡았다면 나머지 하나는 아래쪽에서 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2개를 잡았으면요.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요 F와 연결하면 됩니까? 이건 안 되죠. 이게 바로 모서리가 되니까 안 되는 경우고. 자, G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G를 잡으면 요거는 모서리가 없으니까 되는 경우네요. 자, H를 잡으면 어떻나요? H를 잡아도 여러분들 모서리가 없으니까 상관없죠. 자, 그런데 자, I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I를 잡아버리면 바로 DI가 모서리 되니까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J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J를 잡으면 모서리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면에서 두 개의 꼭지점을 선택하면 아랫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위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아랫면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된다? 두 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근데 위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아래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나 아래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위를 하나를 선택하나 이 오각기둥을 뒤집으면 똑같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가 요 면을 윗면이라고 이 면을 아랫면이라고 한다면 했을 때, 자, 윗면에서 자, 꼭지점 몇 개? 꼭지점 두 개를 선택하면 아랫면에서는 몇 개를 선택한다? 꼭지점 몇 개를?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즉 윗면 자체에서 꼭지점을 3개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윗면 자체에서 꼭지점을 선택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을 한번 3개를 선택해 보세요. 3개를 선택하면 자, 여기가 모서리가 하나가 포함이 되죠. 이렇게 선택해도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모서리가 2개 선택되네요. 그죠? 그래서 윗면에서 3개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떻게 윗면에서 2개를 선택하면 아랫면에서 몇 개를 선택하고 1개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윗면의 꼭지점에서 1개를 선택하면 아랫면 꼭지점에서는 2개를 선택하는데 이 두 가지죠. 근데 이 오각기둥을 뒤집으면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나 이 경우에서는 어떻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얼마? 2를 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나요?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어떻게? 2를 해주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위에서 만약에 2개를 선택했을 때 아래는 하나를 선택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그게 편하나요? 1개 선택하고 2개 선택하는 게 편하나요? 네, 똑같겠죠. 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게 조금 생각하기가 여러분들 그림상으로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윗면에서 1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C를 선택할 수도 있고 D를 선택할 수도 있고 E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토탈 몇 가지? 5가지네요. 자, 아직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바로 곱의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A를 만드는 경우는 왜냐 오각형이기 때문에 그죠? 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정오각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A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바로 A에서 위에서 1개 선택했으니까 아래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그러면 아래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F를 선택해버리면 모서리가 나오니까 G부터 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G를 선택하면 H는 선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요? G를 선택하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네요. 맞습니까? F를 선택해버리면 벌써 이 모서리가 하나의 변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G를 선택한 다음에 J를 선택하면 어때요? J를 선택해도 어떻습니까? 바로 모서리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 하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G를 H는 안 되죠? H 되버리면 모서리가 되니까 안 되겠네요. 자, 그리고 A에서 H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 색깔 다르게 H를 선택했습니다. H를 선택해버리면 I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I를 선택해버리면 바로 모서리가 되니까 바로 J를 선택해서 이렇게 AJH 이렇게 만들면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AHF 해버리면 뭡니까? 하나의 모서리가 되니까 안 되고 이제 A에서 I를 선택해버리면 I를 선택해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J를 선택해도 안 되겠죠. J 선택해보면 JI가 모서리가 되고 F를 선택해버리면 AF가 바로 모서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네요. 한 꼭지점당 만들 수 있는 게 세 가지네요. 요 세 가지를 적어보면 삼각형 AGI, 또 삼각형 AGJ, 또 삼각형 AHJ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서 15가지를 만들 수가 있네요. 꼭지점 하나당 3개가 나오니까 그죠? 15개가 만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5개가 되겠죠. 따라서 합의 법칙이니까 전체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몇 개다? 30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A를 하지 말고 뭐 B를 한번 해볼까요? 자, B를 해도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지겠는지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하나 만들어지죠? 자, B, G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B, F, I가 또 만들어지겠네요. B, F, I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뭐가 만들어지나요? B, J, H 이렇게 또 만들어져서 세 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D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D를 기준으로 D, J를 했으면 F 안 되고 G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 이번에는 J를 했으면 H를 해도 하나 만들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이번에는 B, F, F와 G는 안 되겠죠. H를 해버리면 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한 꼭지점당 몇 개씩 만들어진다? 3개가 만들어지니까 15개가 되고 위에 걸 2개 선택하고 아래 걸 하나 선택하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니까 똑같이 15개가 나오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15와 15가 더해서 30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결의 법칙 유형, 바로 수학하 부분을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고2수와 바로 해결의 법칙 수학 원을 가지고 선생님이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자, 항상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체력이 문제니까요. 항상 건강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